있으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, 사춘기 학습법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춘기라는 거, 이거 사전에서 가져온 사춘기 정의거든요. 네. 육체적,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 읽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, 중요한 게 육체적, 정신적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춘기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. 부모님으로부터 너 요즘 왜 그러니? 라는 말을 듣는 것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. 부모님과 얘기가 안 통한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. 가족관계, 친구 대인관계, 신체적 발달, 정서적 발달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달라지는데,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, 감정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. 짜증이 많아지고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아이가 불안해합니다.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. 두 번째, 개인의 공간이나 독립, 비밀을 중요시한다. 그래서 가족은 싫어, 친구가 좋아. 네, 라는 것이 특징이고요. 세 번째,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. 외모, 스타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. 그래서 아이돌 좋아하기도 하고 이성한테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이런 게 사춘기의 특징입니다. 사춘기의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보자면 첫 번째, 호르몬 변화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크게 두 개인데 호르몬 변화다, 뇌변이다. 이렇게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은 여자애를 더 여성스럽게 만들어주고 남성 호르몬은 남자애들을 더 남자답게, 이거 뭐 옛날에 가정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.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특히 남성 호르몬이 아동기에 나왔던 것보다 1000% 비율을 따질 때 1000% 나오는데 어떤 비율로 나오냐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다.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늘어지게 잠만 자지만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다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편도핵이라는 걸 건드려요. 계속해서 그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. 근데 편도핵이라는 게 불안, 공포, 그 다음에 공격성 이런 거를 조절해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계속 자극을 하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기분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다.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여자아이들은 상상적 충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외출할 때 쉽사리 나가지 않아요. 아이들이 나갈 때 1시간 정도, 그러니까 옷을 굉장히 많이 갈아입어요. 막 갈아입고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거울 앞에서 떠나지를 않거든요. 자기를 누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동네 그냥 슈퍼에 바로 앞에 나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또래 끼리끼리 무사가 발달을 하고, 그래서 SNS 보여지는 거에 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. 남자애들은요, 개인적 우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나는 특별해, 나는 유니크해, 나는 남하고는 달라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요. 경쟁심이 도드라지는 게 사춘기 특징이에요.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맞짱 뜬다고 하죠. 그 반에서도 서열 싸움은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에서 남자애들은 늘 있거든요. 3월부터 3월에 한 번, 5월에 한 번, 9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또 게임에 또 집착하죠. 게임 레벨 엄청 집착할 거예요. 게임 레벨에서 막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막 엄청 지금 게임 하고 있는데 뺏었다? 그것 때문에 이제 참지 않죠. 그런 것들이 사춘기의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. 그냥 맡겨서 곤란하다.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엄마가 학원에 보내놓고도 이렇게 학원에서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. 그게 뭐 취조식은 아니지만 툭툭 던지면서 그걸 해봐야 된다고 했더니 어느 어머니가 댓글 다셨더라고요. 그렇게까지 할 거면 뭐하러 학원 보내려고 너무 피곤하다고 엄마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. 네. 하신 아이하고 안 하신 아이하고 차이가 있겠죠. 네, 수준 파악부터 필요하고요.
선행은 뭐 필수가 아니라 이거는 속도의 문제다. 네.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많은 아이는 뭐 얼마든 해도 되겠죠. 그런데 불안감이 있잖아요. 다 하는데 어떻게 안 해? 저도 매일 그거에 시달리거든요. 다 시켰는데 어떻게 내 아이만 안 해?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내 아이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. 아이들이 아까 제가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부모님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막 반항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시간관리 습관인데 아이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획을 못 세우고 우왕좌왕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시간관리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못했고 이제 조금 크면 시간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하는 거를 잘 못하게 돼요. 전두엽 때문에. 그게 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고 또 중학교에 만약에 들어가면 이제 시험 연습 같은 거는 당연히 해서 아이들이 자기 실력이 있지만 또 그 실전에 당했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이래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고요.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마음이 거칠어졌다면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하라. 네, 이 부분.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부모도 성장하라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책 쓰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니까 네, 아이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겁게 지냈다라는 얘기입니다.